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오늘은 비료의 차이점과 나무에 비료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가지 종류, 비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비료에 보면은 비료가 퇴비가 있겠죠, 그죠? 퇴비, 여기 퇴비가 있습니다, 그죠? 퇴비, 그리고 유박, 그리고 그 일반 비료, 이건 복합 비료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기질 비료가 있고 무기질 비료가 있겠죠, 그죠? 유기질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체가 생산하는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생산하는 화합물, 다시 말해 생물을 하는 것은 동물, 뭐 식물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동물 식물에 에서 나오는 배설물, 부설물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유기질을 하고요. 유기물. 자, 유기질을 이용해서 만든 비료, 유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비료가 유기질 비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질과 반대되는 게 무기질이죠, 그죠? 그래서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 그 생명체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물질로 만들어낸 비료가 무기질 비료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다시 말하면 화학 비료가 되겠죠, 그죠? 복합 비료, 요소 비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질 비료 중에서 퇴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퇴비라는 것은 가축 분비물로 만든 것을 퇴비라 하죠, 그죠? 퇴비. 그리고 유박.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가축 퇴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퇴비, 그래서 가축 배설물이 되겠죠, 그죠? 배설물과 살겨, 왕겨 이런 거 섞어서 만든 것이 퇴비가 되겠고요. 이 퇴비는 죄송합니다. 심어 놓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퇴비를 그러면은 뿌리는 게 좋냐, 언제 뿌리는 게 좋냐 하면, 그러니까 가을에 뿌려야 되겠죠, 그죠? 효과를 보려고 하면 꽃이 4월에서 5월에 피니까 그보다 5, 6개월 전이니까 보통 뭐 11월 달에 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박. 유박이 뭐냐 하면 기름류, 찌개미 박이 되겠죠, 그죠? 자, 유박이라 하는 것은 기름류, 찌개미 박. 찌개미가 뭐 찌꺼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찌꺼기. 그래서 기름류, 찌개미 박이니까 무슨 기름이냐 하면은 들기름, 참기름, 유채기름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짜고 남은 찌꺼기, 그것을 이제 유박이라 하죠. 뭐 쉽게 말하면 깻묵. 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박은 언제 뿌리면 좋냐? 유박은 보통 한 2, 3개월 전에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2, 3개월 지나야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퇴비보다는 효과가 더 빨리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박을 뿌릴 때는 보통 2월이나 3월 이 정도에 뿌리면 되겠죠, 그죠? 그 양은 퇴비의 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한 포 사용한다면 유박은 반 포 정도 사용하면 그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박은 기름 찌꺼기 또 될 수가 있고, 또 생선뼈가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형태는 요게 펠릿 있지 않습니까? 난로에 떼는 펠릿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죠, 그죠? 화학 비료는 이거는 뿌리자마자 3일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하면 열흘 안에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막바로 효과를 보실 분은 심어놓고 곧바로 효과를 보실 분은 이 화학 비료를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 요즘 뭐 잘 안 쓰는 추세죠, 그죠? 그래도
식물 그죠 작은 양을 뿌려서 효과를 보실 분은 뿌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유기질 비료에는 퇴비와 유박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질 비료에는 그냥 일반 비료가 화학 비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언제 뿌려야 되느냐 하면 가을 11월이나 뭐 이때 뿌리면 되고요. 유박은 봄에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는 자기가 일주일이나 이전에 뭐 뿌리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에 퇴비를 어떻게 시비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름 시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래는 11월 달에 거름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제목이 도전 88이기 때문에 지금 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봄이지만 거름을 넣었습니다. 일단은 테두리로 나무의 테두리로 둥글게 원을 그려서 팝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원을 파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요게 가지가 뻗은 만큼 뿌리도 뻗는다는 걸 아시면 그 거름 시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대기를 꼽아놨죠. 그죠?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 가지가 이까지 뻗었단 말입니다. 그죠? 가지가 이까지 뻗었으면 뿌리도 이까지 뻗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반경만큼 자 뿌리의 반경도 있으니까 가지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아래 나무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서 그 원을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가 6개월 후에 거름은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 전인 11월 달에 뿌리면 최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뿌리는 거거든요. 지금 효과가 없이 지금 뿌려놓으면 장가지만 나오거든요. 자 여기 거름이 있잖아요. 그죠? 거름은 묵을수록 좋죠. 그죠? 발효가 된 상태에 그러니까 발효가 많이 돼야지 미생물이 많이 끓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은 올레산 거름이고요. 퇴비 왼쪽은 작년에 구입해 놓은 퇴비입니다. 색깔이 틀리죠. 그죠? 자,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검은색에 가깝고 그죠? 오른쪽은 갈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발효가 되면 될수록 막걸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름은 발효가 되면 될수록 냄새가 적습니다. 발효가 덜 된 것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막걸리도 발효가 덜 된 막걸리를 먹으면 골이 아프죠. 그죠? 자, 그거 같고요. 자,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름을 적게 뿌렸는 건데 그러면 자, 거름의 양을 얼마만큼 뿌려야 되느냐 그것이 또 문제겠죠. 자, 과수나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무 성과 그러니까 큰 나무 다 자란 나무에는 비료는 그러니까 퇴비는 2포를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박은 거의 반을 뿌리면 되겠죠. 그죠? 유박은 자 2포의 반이니까 1포 정도 뿌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자란 나무는 그러니까 열매가 막 달려가지고 하는 다 자란 나무는 2포, 퇴비는 유박은 1포를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과수일 경우에는 그 반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죠? 퇴비는 1포, 유박은 반포 이렇게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나무니까 요게 뭐 퇴비니까 1포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흙을 그냥 위에 이런 식으로 뿌리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땅을 파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이게
위에 이렇게 뿌리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땅을 파서 뿌려 놓는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30%의 효과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그 미생물이 번식이 완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에 의한 그 분해, 그러니까 미생물이 흙을 이란 퇴비를 분해하잖아요, 그죠? 그 분해하는 그 부산물로 인해서 야들이 뿌리로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파서 흙을 덮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습한 곳에서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생물이 활동하기 쉽도록 땅을 파서, 그리고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공간이 흙 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가 잘 통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비가 오면 비의 그 흡수도 빠릅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활동이 더욱더 왕성해지면서 그 미생물의 분비물이 물과 함께 흡수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원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하고는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요. 햇빛에 노출되면은 자, 미생물이 활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원근이 있죠, 그죠? 원뿌리, 여기에는 뿌려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세근에 뿌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가는 뿌리, 그러니까 잔뿌리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뿌려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발달된, 그러니까 가지 끝과 수직으로 내려서 그 뿌리가 나오는 지점, 그 지점에 둥글게 파서 그 거름을 시비한 다음에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면 미리 해놨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나무가 너무 많으면 저렇게 하면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는 어린 나무라 그렇지만 큰 나무인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 원을 그려서 다 하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자, 동서남북이라 하여튼 네 군데 이렇게 땅을 팝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력이 훨씬 적게 들겠죠. 자, 이렇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보다는 효과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뿌려 놓는 것보다, 위에 이렇게 뿌려 놓는 것보다는 흙 속에 들어가면 효과가 요도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을 경우에는 네 군데만 파서, 자, 요렇게 네 군데만 파서 거름을 시비하면 되겠습니다. 변기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묘목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린 묘목을 사와서 이거 거름을 넣어야 되느냐, 비료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냥 묘목을 사왔을 때는 웬만하면 거름을 넣지 마세요. 약하면 이게 사자마자 흙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와서 땅에 심으면, 자, 사름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 사름이라 그러죠. 사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몸살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가 몸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토양에 있는 물의 힘으로 자란다 그러죠. 물의 힘으로 일단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거름이나 이런 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주면 되는데, 야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일단은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거름이라든지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 영양분을 모조리 다 빨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양 과잉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의 고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사왔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름을 안 주는 게 옳습니다. 물론 줘야 되는 나무는 소수 몇 가지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무는 굳이 물의 힘으로 자라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가을에 봄에 심었다 하면 가을에 퇴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이듬해에 주든지. 자, 그래서 묘목을 살 때 사와서 심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퇴비, 비료 세 가지의 차이점과 그리고 퇴비를 어떻게 시비하는지, 그리고 어린 묘목에는 퇴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